안녕하세요. 특별한 종목 상담의 이혜린입니다. 우선 오늘 양시장 모두 장 후반에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오늘 금융 그리고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주도하는 섹터가 빠르게 바뀌는 이 분위기에 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리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29일에 조범수 매니저가 도와드렸던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기술 이전으로 수출 비중이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쭉 봐도 좋습니다라고 도와드렸는데요. 그 상담 다음 날부터 수익 나기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운 이슈도 있었죠. 지난 3월에 이어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방광암 환자 대상으로 이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까지 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또 임상 관련해서 FDA 승인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4,500원까지 수익 쭉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코너 속의 코너죠. 민소의 포트를 잡아라도 오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잠길지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월술팀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소의 포트를 담아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댓글창에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라고 댓글을 남기니까 사연님께서 민도 느낌대로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느낌도 느낌이지만 확실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고요. 또 오늘 또 그만큼 수급이 받쳐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주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1분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매니저님들 어떤 종목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제가 얘기한 것만 들으면 너무 좋죠. 네. 빠지는 게 그럼요. 뭐 없잖아요. 설명만 하면 뭐든 다 좋아요. 빠지는 게 없잖아요. 시장에 관심도 있지, 수급도 있지, 실적도 좋지. 바로 KB금융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매니저님들 표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하는 날이니까 월수팀하고는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 포트에 담을지 말지 매니저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 포트에 편입이 가능하고요. X가 2개 이상일 때는 제가 포트에 편입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 제가 KB금융을 가지고 온 이유 플러스로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어요. 어떤 모멘텀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제가 이래서 알아왔습니다. 왜냐면 제 포트에 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K금융 해외 IR을 떠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복현 금감원장이랑 같이 떠난다고 해요. 미국으로도 가고요. 또 독일, 스위스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의미가 있는 게 금감원장하고 같이 가잖아요. 금융의 대빵. 대장이랑 가잖아요. IR 떠납니다. 이제 우리 밸류업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만큼 어필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정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KB금융 어떻게 편입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조범수 매니저님은 제가 하나, 둘, 셋 하기도 전에 X를 들어주시고 서운하네요. 제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아까 저희 회의할 때는 백일현 매니저님이 저 PBR 지금 나쁘지 않죠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왜 저 PBR인데 X 들으신 거죠?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PBR 관련 종목이 내일은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만 코스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셀트리온도 매수했지만 KB금융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자동차 저 PBR 관련 종목인 현대차랑 기아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 PBR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럼 내일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 오늘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뜰 때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을 뭐 이미 이제 많이 올랐어요. 직전 저 PBR 이슈가 많이 부각됐을 때 그 전고점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굳이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는 전략은 좋은데 지금은 이미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다른 섹터들 뭐 최근에 제가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 향후에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백일현 매니저님 굉장히 뿌띠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비수를 꽂았어요. 얼마나 먹겠다고 지금 들어가냐. 오히려 실적이 확실한 곳으로 화장품 이쪽으로 가봐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가장 먼저 X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당당하게 X를 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죠? 아니 은행 보험주 제가 4월 24일 날 말일 날 이미 그때 사라고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왜 이제 사십니까? 이제 코너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 그렇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가 과거에 이제 이거는 짚어드렸었고 저는 흐름 때문에 좀 X를 전해드렸어요. 흐름이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지수물이 강합니다. 개별 종목들이 강한 게 아니고 지수물만 코스피 형태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내 선물에 대한 매수세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강하다는 거죠. PBR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돈이 됩니까 지금? 안 돼요. 왜? 정부 정책 향내에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 그거예요. 레임덕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올라왔잖아요. 지금 PBR 향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습니까?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PBR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세 때문에 함께 올라갔다라고 저는 좀 일단 평가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고금리 구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주들에 대한 상승세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저는 일단 충분하게 수익성이 내 구간이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이라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지금 미선물이 좀 밀려요. 0.4%가량 밀리고 있거든요. 네. 인텔 관련해서 좀 이번에 하향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들이 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가 밀리면 같이 밀리는 경향들도 많이 보여줬고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이 포지션에 따라서 좀 휩싸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예 빠질 생각이 없다라고 지수를 버틸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질지언정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장 같이 이렇게 당겨놓은 다음 날 사는 거는 저는 아니다. 이미 저는 4월 말부터 예견을 드렸다라고 당당하게 X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백인현 매니저님, 조범주 매니저님 모두 오늘 또 크게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을 또 유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제가 너무 아파서 KB금융에 대한 질문 말고 전반적인 저PBR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기에 포트 내 저PBR 관련주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올라와서 저는 지금은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을 좀 보고 매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4.3 정도 나오는데 4.3이면은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근래에 또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또 임금 상승률 떨어졌고 그리고 실업률 좀 올라가고 있어서 또 다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솔솔 불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금융주를 사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대 수익률 10% 이상 되는 주가가 눌린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KB금융 뭐 물론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 좋겠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 분께 들은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굳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일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제가 또 참고를 해보면서 오늘 제 포트에는 KB금융 편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운함을 뒤로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어나가 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위메이드 네. 53,700원에 23%요. 53,700원에 20%요?
23%. 아, 23%요. 네, 위메이드 53,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3%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느 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상담하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상담이 안 돼가지고 오늘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서 오늘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매수가 더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도 되는지 그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평단가가 지금 53,700원이고 오늘 종가가 48,200원입니다. 추가 매수를 네. 해도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위메이드 먼저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차트가 이평선이 다 무너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지금 매수 단가를 많이 낮추셨는데 일단 비중이 이미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보유 종목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위메이드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적인 지난 3월 달에 출시된 이제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훑어보게 되면 나이트크로우의 실적이 온기로 반영되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도 없고 추가 매수 잘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대신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비중을 늘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코인 이슈도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이라고 위메이드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향후에 코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코인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그때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주가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기만 하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비중을 유지해 보면서 계속해서 매수가까지 올라갈 때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좋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관련해서 진단 받아봤고요.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린님께서 센즈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14,419원의 평단가에 있다고 하고요. 포트 내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11,680원인데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센즈랩 같은 경우는요, 근래에 이제 주가가 소폭 눌림세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 보안 관련된 기업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I 보안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제 AI 보안 쪽 산업이 육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AI 보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센즈랩은 이 데이터셋들을 이제 학습해가지고 이 AI 보안을 좀 차단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AI가 저는 수학 같은 그런 이 데이터가 수학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학도 이게 산출된 결과만 참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참이다라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막 보안이 만약에 취약해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AI가 너무나도 대단한데 악용이 될 경우에는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얘기를 밝혔던 것처럼 이 보안 쪽 업종은 계속해서 AI와 같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은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 가격 먼저 잡아드리면 9,7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보시고요. 9,7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요. 1차적으로 이 기업의 이제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 일단 1차 목표가를 잡도록 하고요. 비중이 20%이시니까 매수가 정도 부근이 되시면 비중 10%는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수익을 좀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6,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즈랩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14,419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또 2차 목표가는 16,6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또 손절가 9,700원을 잡아주셨는데 9,700원에서 반등할 경우에 1차 목표가 단일가까지 지금 현재가까지 왔을 때 14,419원에 왔을 때 첫 번째로 매도해 보셔도 좋다. 지금 현재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 덜어내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센즈랩 들어봤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만 원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21만 8,500원이에요. 비중도 40%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굉장히 큰 수익권에 있는 부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거라고 합니다. 요즘 밀리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LIG 넥스원으로 종목 교체 가능할지 고민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범수 매니저님, 상당히 부러운 종목 상담이네요. 자랑하시려고 지금 문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최근에 하락이 깊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평선이 이제 데드크로스를 만들면서 눌리는 모습 때문에라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방산주들의 흐름 보시면은 LIG 넥스인을 이제 질문 주셨는데 흐름이 비슷합니다. 굳이 바꿔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내에서 명확하게 솔루션은 원금 챙기세요. 지금 비중 40% 들고 계시고 수익률도 너무 커요. 잘 끌고 가셨어요. 방산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저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원금을 찾으시는 게 먼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방산주들이 지금 시황과 발 맞춰서 수출 관련돼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한 가지 우려사항이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수은법이에요. 수은법 개정화되면서 안정화를 뛴다라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은법 지금 개정안만으로도 지금 금액이 모자랍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업황 관련돼 가지고 방산주에 대한 주문건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은법 지금 개정안으로 모자르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섹터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냥 들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40%라는 비중을 들고 계신 바에 더 추가적인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단 본전만큼만 매도하셔서 본전 거두신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산주로 굳이 갈아타지 마시고 현금 관련해서는 원금만 확보하신 다음에 추가 상승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금을 확보하고 추가 상승을 기다려보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LIG 넥스원으로 종목 교체가 가능할지 그 여부도 여쭤보셨는데요. 굳이 갈아타기보다는 계속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일진 다이아입니다. 매수가랑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네, 37,900원에 네. 15%입니다. 일진 다이아 매수하셨고 37,900원 평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포트 내에는 15% 비중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손절해야 되는지 제가 손절을 요 며칠 전에 조금 올라갈 때 했었거든요. 네. 한 5% 정도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손절 많이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추가 매수를 해서 네. 단가를 낮춰가지고도 네. 할 수 있으면 제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진 다이아 오늘 종가가 18,550원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고 기다려 볼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네, 일단 일진다이어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진다이어는 이제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소 연료 탱크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투자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상승했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일진다이어가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고온이나 고압 없이도 다이아몬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 이슈 때문에 일진다이아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업황이 좋아서 올랐던 게 아니라 특정 이슈 때문에 올랐던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단가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 100%가량 급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물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슈 소멸되면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5일선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진다이아 관련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도 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현재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5일선이 무너지는지 이 부분을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갈아탈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이랑 비중 매수가 알 수 있을까요? 스맥이라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네. 이걸 4,200원에 한 2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맥 4,2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실까요? 예, 요 근래에 우량 기업으로도 편입됐다 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연 3일째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지선도 무너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 염려가 좀 돼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스맥 지금 차트상 흐름이 어떨까요? 네, 스맥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200원이시고 현재 가격이 3,915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스맥의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 매출도 좀 나쁘지 않게 좀 잘 나와줬던 부분입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R&D 이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은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지선만 안 깨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되겠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3,500원이 아니라 저는 3,400원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조금 더 낮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개선된 거는 분명히 또 확인이 됐고 재무 상태로도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우량 사업부로 조금 이전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선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상승 동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슈나 모멘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4,200원 라인은 충분히 흐름을 기다려 본다면 와줄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요.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4,6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5,2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맥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차 목표가는 4,600원, 2차 목표가는 5,200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 종목이 지지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체크해 달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3,400원 이 선에서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체크를 해 보시면서 스맥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굳이 낮추지는 않아도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굳이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1,600억, 1,7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 비중 그대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다이아 37,900원에 스맥 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서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저희가 다 담아가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매일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면 최대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